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페이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체계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꽤 오래 사용해 왔고 주한미군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이 실감이 좀 안 되죠.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이제 우리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공기의 존재를 잘 못 느끼는 것, 그것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짧게 정리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페이트리어트는 일단 이 발사 차량과 또 통제 차량 그리고 레이더, 지원 차량 등 한 시스템에 수십 명의 전문적 인력이 달라붙어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해도 오늘 당장 너댓 달 안에는 현장에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장에 급한 무기도 많을 텐데 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 페이트리어트를 제공한다고 할까요?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직접적 이유는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판매한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탄도미사일을 아무리 판매한다 그래도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2015년에 유엔 안보리 결의 여기 나오죠. 2331호, 2231호. 네, 거기는 사거리를 300km 이상이 되거나 탄두 중량이 500kg 이상이 되는 미사일의 국제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란이 좀 더 악랄하다면은 그거보다 큰 탄도 미사일을 보낼 수 있는 이란의 그 로켓 추진부, 이걸 로켓 모터라고 부르는데요. 뭐 뱅뱅 돌아가는 모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로켓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로켓 모터라 그럽니다. 이 그 로켓 모터라 불리는 미사일 추진부를 부품 상태로 러시아에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러시아가 이란제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비해서 미국이 페이트리어트 요격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다른 내면적인 혹은 뭐 그 본체보다 더 중요한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구독 말씀 잠시 올립니다. 저희가 이제 세뇌 탈출이 광고가 잘 붙지 않거나 붙더라도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 미국의 이번 결정이 굉장히 심각한 함의를 한 두세 개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이게 지금 지원해도 5, 6개월 후에나 이게 현장에서 작동을 한다. 이 뜻은 뭘까요? 전쟁이 장기화되어도 계속 지원한다 이거예요. 이번 겨울 안에 전쟁 끝낼 생각 없다. 이 러시아는 이번 겨울을 엄청 기대를 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겨울은 항상 러시아 편이다. 뭐 이런 그 막연한 되도 않는 생각. 사실은 겨울은 우크라이나 편이죠. 나치를 그 스탈린그라드에서 물리칠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고요. 제일 많이 싸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당장 이게 우크라이나에 이걸 보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름이나 돼야 작동해요. 그럼에도 미국이 페이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는 것은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미국은 이 전쟁이 아주 오래 될 것을 각오하고 있다. 이것을 표명하는 겁니다. 이는 곧 크리미아와 돈바스에 말하자면은 우크라이나가 거기까지 다 접수해서 정리하는 것, 이것을 이제 아마 상정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는 이번 겨울에 이제 겨울이 자기들 편이고 또 이 겨울에 유럽이 추워져서 유럽 사람들이 전쟁이 지긋지긋해서 유럽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게 압력을 넣어서 또 미국의 대중도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유리한 조건에서 우크라이나랑 휴전을 하겠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얼마 전까지의 말하자면은
그 푸틴의 요망사항이었었습니다. 그것이. 근데 이제 이게 다 깨지는 거죠. 이게. 미국이 이렇게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지금 지원하더라도 5, 6개월 후에나 작동하게 될 현장 작동 기준 이것을 지원한다라는 얘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특히 미국이 그렇게 결정하면 유럽은 따라가는 거니까 이 전쟁 오래오래 갈 수 있고 그걸 각오하고 있다. 이것을 만천하에 표명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뿐만 아니죠.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페이트리어트 이 요격 체계는 이제 나삼스나 아이리스랑은 다릅니다. 나삼스나 아이리스는요, 그러니까 전투기와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겁니다. 근데 페이트리어트는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지만 실은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겁니다. 따라서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을 가진다라는 거는 탄도미사일을 아무나 쏘는 게 아니잖아요. 탄도미사일을 쏠 정도가 되면은 강대국이거나 한국쯤 되거나 아니면은 깡패국가, 뭐 북한이나 뭐 이란이나 이런 데가 아니면 탄도미사일을 함부로 쏘지 않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을 방어한다라는 건 굉장히 그 민감한 군사 지정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깡패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국 체계로 간다라는 것은 결국 미국의 군사 지정학적 영향권, sphere of influence 안에 들어간다는 걸 뜻합니다. 이 지금 페이트리어트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를 제가 쭉 거론해 드릴게요.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쿠웨이트, 모로코, 네덜란드, 카타르,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스페인, 스웨덴, 타이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앞으로 폴란드입니다. 전부 보면 미국의 군사 지정학적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페이트리어트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라는 건 러시아나 다른 데다 두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군사 지정학적 영향권 안에 있는 거야 라고 딱 등기부 등본을 만든 겁니다. 예, 거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이 조치에 의해서 개망신을 하고 타격을 심각하게 받은 데가 독일입니다. 이 독일은요, 이게 이제 제가 전번에 슬쩍 지나가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려서 아마 실감을 못 하셨을 거예요. 이 독일이랑 이게 페이트리어트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 독일이 최근 페이트리어트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이걸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폴란드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독일이. 그러니까 폴란드가 그 동네 맏형이니까 맏형답게 딱 거절을 하면서 독일한테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야, 그거 말이야. 우리한테 줄 필요 없어. 우크라이나에게 줘. 이렇게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폴란드가 안 받겠다고 나서서 이걸 독일이 또 압력을 넣고 그래서 이게 한 2, 30일 동안 폴란드와 독일이 이 페이트리어트 가지고 줄 때 받아 임마. 안 받는다니까 우크라이나한테 주라니까 이래가지고 둘이 그냥 엄청 싸웠어요. 그러다가 폴란드가 결국은 이제 독일이 EU를 이제 주물럭거리는 그 큰 손이니까 폴란드가 결국은 이제 물러나가지고 받긴 받되 이거를 어디에다가 배치를 하냐면 폴란드의 중심부에 방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대에다 배치했는데 그 국경지대가 우크라이나의 뭐 두세 번째 도시가는 리우 바로 옆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명색은 독일이 꼭 폴란드를 고집한다니까 명색은 폴란드가 받는데 그 실제로 보호하는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지방 핵심 도시인 리우가 되는 그런 모양새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트리어트가 그 폴란드와 독일 사이에 그런 그 큰 시비가 붙어 있었던 물건이에요. 엊그저께까지예요. 그렇게 폴란드와 독일 사이가 그래도 그 정도로 타협한 게 엊그저께입니다.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야 미국이 야 내 거 우크라이나한테 줄게. 내가 줄게 우크라이나에. 이러고 나선 거예요. 그럼 이게 국제 무대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미국이 독일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너 안 되겠다. 너 더 이상 유럽의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너는 그냥 네 그 좁아 터진 소갈머리 가지고 네 방식대로 살아 임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전 세계 앞에서.
모든 인류 앞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폴란드가 공을 토스해주고 미국이 공을 스파이크를 때렸는데 그 스파이크가 숄츠 얼굴, 저 콧잔등 한가운데 가서 빵 들어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독일에 대한 폴란드와 미국의 집단 구타 사건입니다. 예, 그게 세 번째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잠시 대단한 폴란드 한번 칭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폴란드 사람들을 바보 영구 같은 존재로 묘사하는 짓궂은 농담이 있다. 그런데 영어 농담이요. 폴란드 사람 그러면 좀 바보 같고 영구 같고 항상 배고프고 항상 못나고 뭐 이런 존재로 묘사하는 아주 짓궂은 농담이 있어요. 야비할 정도예요. 근데 그중 하나 나름 품격이 있고 상당히 슬픔이 녹아있는 농담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자, 미국계와 옛날 소련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미국계와 소련계와 폴란드계가 만났습니다. 미국계가 말했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와랄거리고 짖으면 말이지 고깃덩어리 하나 얻어먹어. 그러니까 폴란드계가 옆에 있다가 물었어요. 야, 고기가 뭐야? 배를 골아서 고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폴란드계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소련계가 말했습니다. 야, 짖는다는 게 뭐야? 하도 흉악한 사회에서 살아서 짖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농담입니다. 좀 썰렁한가요? 예.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독일이 지금 현재까지 유럽의 주요 지도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게 폴란드와 미국이 독일을 이 정도로 개망신시켜서 밟아버리는 것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마크롱은 무슨 생각 들까요? 마크롱 얼마 전에 그거 냈거든요. 망언. 나토의 팽창에 의해서 러시아가 안보 위협을 느낀 까닭에 이번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한테 안전 보장을 하는 그러한 조치를 만들어 준다면은 우리가 평화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푸틴 애인이 할 소리지 프랑스 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극언을 했단 말이죠. 이런 자들. 또 항상 독일 보기하고 있는 왔다리 갔다리 에르도간. 그 다음에 저기 말하자면 이슬람권, 중동, 아랍의 그 헤게모니를 차지하겠다라고 지금 헛꿈을 꾸고 있는 빈살만 이런 사람들은 머리에 쥐나죠. 아니 그 천하의 독일을 그냥 폴란드랑 딱 손잡고 저렇게 개패듯이 패버려? 야, 이 미국의 그 결기, 이 자세, 전쟁 끝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미국 영향권이야. 우리 패트리엇 준다는 건 그런 뜻이야. 이거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이런 자들이. 한마디로 이제 제가 이제 저기 희망을 가진다면 이 세계 시스템이 좀 군기가 좀 잡히겠죠. 예, 이왕 뭐 농담한 김에 예 하나 더 이제 한국에 관계된 농담 하나 해보죠. 한국 외무장관과 북한 외무장관이 만났습니다. 한국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네, 우리 남쪽에는 말이죠 자유가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책상을 땅 두들기면서 대통령님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목청을 높여서 말해도 별일 없거나 최소한 숙청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북한 외무장관이 비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래 국방위원장님 집무실에 쳐들어가서 목청 높여도 됩니다. 아니 윤석열이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반동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게 좀 더 썰렁한가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아까 이제 폴란드 농담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폴란드 사람들 정말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 개의 제국이죠. 1차 세계대전까지는 그러니까 독일 제국, 러시아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한 200년 동안 거의 반 돌아가시다시피 했고요. 그 다음엔 또 나치와 스탈린 사이에 끼어서 또 돌아가셨고요, 반쯤. 대단한 민족,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 보면 그 뿌리가, 그 정신의 뿌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